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미국은 휴장이었고 유럽은 일부 국가 경기 우려에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중국 증시는 이제 소비 지표, 연휴 기간에 소비 지표 잘 나왔다는 점과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7% 올랐는데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좀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저 PBR주 강세 보이고 있고,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연중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 증시 그렇게 크게 뭐 움직이진 않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가 성장 전망을 기존의 1.4%에서 1.0%로 하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의 핵심이 독일 플러스 프랑스잖아요. 그러니까 두 곳의 어떤 성장 전망이 낮아졌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ECB가 금리를 좀 생각보다 빨리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유럽의 경제가 안 좋고 미국은 경제가 괜찮잖아요.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이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쉽게 안 빠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를 또 자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 상황은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죠. 제법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연휴 기간에 소비 데이터가 괜찮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가 있었고, 또 리창 총리가 경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뭐 이렇게 지시했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또 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살아났고, 요거는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구리 가격 올라갈 때 우리 증시가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 오늘 장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프리스에서 증시가 올라가긴 했는데 할 것 같은데, 단기로는 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로 이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는 조금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했는데, 기존의 어떤 전망이 5,100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 5,200까지 올라갈 것이다. 근데 뭐 지금이 5,000이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근거는 주당 순이익이 당초 237달러에서 241달러로 높여 잡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250에서 256달러 정도로 높여 잡아서 생각했던 것보다 증시가 더 강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분석가들,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분석가들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4,950. 그러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쪽은 모건 스탠리가 4,500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점차 좀 수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이제 분석가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제 5천 넘어가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해.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나서 상향할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볼게. 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2월에 이제 주요국 증시 상승률을 비교해 봤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7.3, 7.4% 올랐고, 일본이 최근에 이제 밸류업 이슈로 강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조금 덜 올랐거든요. 미국은 뭐 별로 올라간 게 상대적으로 보면 없고, 그러니까 중국, 홍콩, 대만, 나스닥이 4%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업 이슈라든가 코스닥의 일부 종목군들의 어떤 강세 효과로 이제 두드러지게 강했고요. 주요 종목들을 보니까 역시 좀 티가 나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LG, 지주회사라고 우리가 보통 보죠. 26% 올라갔고, 현대차가 30% 가까이 급등을 했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지분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서 30% 가까이 역시 또 급등을 하면서, 뭐 이 코스피 종목이 이제 한 달 지금 3분의 2가 안 되는데 3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 좀 있었고요. 그에 뭐 하이닉스가 12%, 증권주와 금융주도 역시 거의 두 자릿수 전후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이번 달에 7%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1.5%밖에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이 굉장히 하드캐리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밸류업 이슈로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부진을 좀 커버를 했다. 이제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종목이죠. 근데 보시면 현대차, 기아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있고, 금융주 있고, 그러니까 밸류업 전차 군단.
다음에 뭐 하여튼 요렇게 우리가 요약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ETF 빼놓고 나서 보면 자동차, 이제 LG화학, 신한지주, 한국전력, LG 역시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HLB라든가 엔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잡았고, 그 아프리카 TV, HPSP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인데 이제 업종별 특징보다는 골라 담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아래가 뭐 테크잉, CJENM 뭐 이런 종목군들도 좀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매수 쪽에 들어와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이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게 이제 그 바이든이 전기차 이슈로 이제 좀 제기하면서 빠지기 전까지는 하여튼 두 종목 매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인데 STI, GST, 다음에 PSK 홀딩스, 뭐 리노공업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면서 반도체주가 이제 또 몇몇 개 정도가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외국인들 공통적으로 매수한 게 CJENM, 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복습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2월 초에 저런 꼴이 나오면, 꼴이 나오고, 급등 나오고, 눌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요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때 바닥 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보면 그때가 바닥이 맞았죠.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 몸통보다 긴 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 눌림, 상승, 이런 조합이 나오면, 아, 바닥을 쳤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또 기억해 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서 보면 해외 뉴스는 주로 업종에 반응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빠진다든가 하여튼 이런 식의 업종으로 이제 일부 업종에 반응을 주는 거고, 지수가 플러스 나는지 마이너스 나는지 여부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느냐 눌리느냐 이거 가지고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좀 화두 자체가 밸류업이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런데 재료 노출까지 사거래일, 그러니까 26일에 공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노출까지 사거래일 남았는데, 그게 이제 재료의 어떤 노출, 그다음에 상승의 끝, 이런 어떤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좀 조짐이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조금 가격 부담이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밸류업 관련된 종목도 코스피에 많잖아요. 가격 부담으로 갈 거냐, 정책으로 갈 거냐, 이것도 좀 오늘 장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 뭐 지주회사, 금융주, 통신장비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했는데, 요 구도 고제로 갈 거냐, 이제 전일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좀 변화가 생길 거냐, 이것들도 오늘 장에서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부담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는 지금 ADR이 120 넘어갔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120 이상까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이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 120 넘어가면 그때쯤 됐을 때부터는 이제 조금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좀 차별화 장세가 조금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아직까지 100 정도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 한 110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내려가는 사이클도 있어서 지금 100 전후에서 좀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가격 부담은 덜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를 어느 정도는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피 저 PBR 종목들 외에 코스닥에 있는 실적 평가 좋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나갈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